요즘같이 쌀쌀해진 날씨에 땡기는 게 있다면 일단 겨울은 방어가 제철이잖아요. 방어랑 석화나 돌 아니면 숭어 이런 것도 좋아하고요. 겨울 제철 맞아 통통하게 살오른 국내산 수산물. 그런데 이거 어디서 온 건지 궁금하다면 오! 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QR코드 하나로 다 확인할 수 있다고요? 수산물이 제일 맛있어지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입안 가득 행복하게 만들어줄 겨울 제철 수산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계절을 놓칠 수 없다는 스브스뉴스의 수산물 러버들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회를 진짜 좋아합니다. 어제 딱 방어를 먹고 왔어요. 겨울의 제철이어서 지금 당장 먹어야 되거든요. 방어랑 그리고 또 광어. 아 맞다, 집에서 고등어 조림네 한점 많이 하거든요. 일단은 그 뭐라 해야 될까, 물고기잖아요. 물에서 사는 고기니까 물고기잖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약간 건강에도 좋은 느낌이고. 맛도 맛이긴 한데 최근에는 생선에 단백질이 많다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건강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들에게도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요. 확실히 수산물이다 보니까 수입산인데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일본산 이런 얘기 들어도 되나요? 후쿠시마산 이런 거 아닌지 좀 걱정되는 거죠. 걱정되는 거라면은 제가 한 번은 생선 잘못 먹고 탈이 난 적이 한 3번 있거든요. 병원에 실려갔었는데 조회라도 해볼 수 있으면. 맛있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드는 수산물에 대한 여러 걱정들. 그런데 이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QR코드 하나로 수산물의 이력 정보를 알 수 있는 수산물 이력제입니다. 이렇게 수산물 포장 겉면에 있는 이력 추적 표시를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찾아 찍으면 생산자, 생산 시기, 생산 장소, 유통 가공업체 등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수산물 이력제는 생산, 유통, 판매 단계별로 수산물 이력에 관한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해 최종 소비자가 확인하는 시스템인데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요즘 마트에서는 이렇게 바로 QR코드를 찍을 수 있도록 위에 설치해둔 경우가 많고요. 미역, 다시마, 멸치 등과 같은 가공식품은 포장지 겉면에 이력제 표시를 찾아볼 수 있어요. 또 기존 수산물 이력제 등록 품목이라면 수산물 이력제 홈페이지에서 이력번호 13자리를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해 소비기한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이거 소비자한테만 좋은 거 아냐? 수산물 이력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확인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좋지만 수산식품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 및 사고 발생 단계를 파악해 문제 상품에 대한 회수,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생산자 입장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품질 및 위생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축적된 정보로 소비 패턴과 니즈를 파악할 수 있죠.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꼭 필요한데요. 국제적으로 이력 추적 제도 등 도입 추세에 따라 국내 수산물의 이력 관리를 통해 수산식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출 수산물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꽤 유용한 수산물 이력제. 그런데 수산물 이력제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해양수산부에 긴 여정이 있었죠. 수산물 이력제의 역사는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요. 당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그 원인을 추적하고 판매된 제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 이력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이후 수산물 품질관리법을 개정해 수산물 이력제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했죠. 2014년에는 일본산 수입 품목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늘자 일본산 수입 수산물과 동일한 품목과 대중성 품목 등을 중점 추진 품목으로 선정해 수산물 이력제를 중점 관리하며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데 짚었습니다. 2018년부터는 수산물 이력제 의무화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위생, 안전, 생산량과 이력제 참여 실적, 표시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후보 품목 10종을 선정하고 이중 취급 방법, 유통 경로 등을 고려하여 이력 추적 관리가 필요한 수산물인 굴비와 국민건강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산물인 생굴을 최종 후보 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생굴은 생산 및 유통 경로가 다른 품목에 비해 비교적 단순하고 굴비는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 수산물 이력제 등록 업체의 효과를 살펴보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된 수산물 이력제 참여 확대 노력에도 현장에서의 참여율과 인지도는 저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수산물은 종류도 다양하고 활어, 선어, 냉동, 건어 등 유통 경로도 다양한데 각 제품을 규격화하거나 표준화해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고 또 이력제에 참여하려면 관리 정보도 꼼꼼히 등록해야 하고 때로는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어 어업인 등이 참여를 주저했기 때문이었죠.
해양수산부는 이때부터 방향을 틀어 더 간편한 수산물 이력 제도를 만들기로 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할 때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는 정보인 생산 정보 위주로 제공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의를 생각했고요. 2023년 5월에는 민간이 참여하는 이력제로의 개편을 위해 생산, 가공, 유통업체와 이력제 참여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 참여 이력제 시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복잡하던 이력제 참여 절차와 관리 대상 정보를 대폭 간소화했죠. 어업인들의 이력제 참여의 부담을 줄이고 대형마트 등 기업 자체 이력 관리 능력을 심사하여 정부 안전관리 기준에 충족하는 경우 이력 제품으로 인증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식품위생안전사고 발생 시 이력 추적이 가능한 물량은 22년 대비 5.2배 증가했고요. 2024년 11월 기준 수산물 이력제 등록 품목은 63개가 되었죠.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이력제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걱정됐을 때 확인하면 마음이 편해지겠죠? 적어도 어디서 왔는지는 알고 먹어야 몸에 좋다 안 좋다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선택할 자유가 생기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어장에서 식탁까지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수산물 이력제. 더 많이 참여해 앞으로도 다양한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스브스 뉴스의 다른 영상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